안녕하세요. 부대표 이야기의 구대표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목요일 지금 2시 29분입니다. 오늘은 아는 형님을 만나느라고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시 반이 넘어가지고 일산 라페스타에서 끝나가지고요. 숙제를 못할 것 같아서 로지를 키지를 않고 카카오를 켜가지고 카카오로 현재 2건을 했습니다. 2건을 해가지고 61,000원 매출을 올렸고요. 첫 번째가 장항동에서 광장동, 웨스턴돔에서 광장동 가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광장동에서 방배동 오는 거 2시에 잡아가지고 1시 28분에 잡아가지고 1시 55분에 완료를 했네요. 방배동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집 근처까지 다 왔고요. 집 근처에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2건밖에 못했고요. 오늘은 3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는 숙제에 관한 얘기고요. 목적지 배차. 두 번째는 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요즘 콜이 적게 나오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콜이 적게 나오는 비수기가 맞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은 1년 중에 실질적으로 콜이 제일 적게 나오는 시기가 7월 말 8월 초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휴가 기간이니까 아무래도 그때 콜이 제일 적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그럼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좀 수입이 적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도 했습니다. 안 하려고도 했는데 실제로 콜이 적게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적게 나오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콜이 적게 나오고 기사분들도 좀 적게 나오고, 그래서 조금 콜이 없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일을 나오시는 분들은 수입은 비슷하게 가져가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콜이 적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수입은 비슷하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콜 가격이 계속 떨어졌느냐, 누구나 알다시피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는 맞고요. 그게 떨어지는데도 이유가 있는데, 대리업체가 많이 생겨서 떨어졌다, 이것도 아니고 기사분들이 많아서 떨어졌다, 물론 그것만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도 이유는 맞아요. 대리업체가 많은 것도 이유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근데 대리업체가 많아지거나 기사수가 많아지거나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도 콜 가격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딜 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복귀를 해서 그 동네에서 또 콜을 받고 이렇게 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에는 2배 정도를 받아야 정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딜 가든 거기서 또 콜을 또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반만 받아도 크게 손해가 아닌 거예요. 어쩌면 반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A에서 B를 갈 때 가는 시간은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니까 금방 가요. 근데 그걸 복귀하려면 보통 2배 정도 걸립니다. 근데 복귀를 안 하고 거기서 또 콜을 받아서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소득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콜 가격이 싸진 건 맞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가 뚫린다든지, 당고개역에서 진접 쪽으로 나가는 터널이 뚫렸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쪽으로 나가는 오다가 좀 더 가격이 싸지는 경향이 있죠. 그런 식으로 도로가 뚫리는 거에도 영향이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기사수가 많이 늘어나면 그거에도 영향을 받고, 또 대리운전 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도 영향을 받고, 콜수가 적어지면 또 가격이 내려가죠. 기사수에 비해서 콜수가 적은데 당연히 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콜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콜 가격이 내려가는 거지, 대리운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려서 콜 가격이 내려갔다든지, 기사가 많아서 콜 가격이 내려갔다든지, 또는 뭐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저같이 콜을 안 가리고 타는 사람들 때문에 콜 가격이 내려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든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거지, 어떤 한 가지 요인으로 해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뭐 셔틀버스가 생겨가지고 또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지역에 셔틀버스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좀 가격이 싸도 들어가는 기사분들이 생기면 또 콜 가격이 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콜 가격이 내려간 건 맞지만 그게 소득하고 비례하게 내려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콜 가격이 내려갔다고 해서 소득이 같이 내려갔다 이거는 100%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뭐 개연성은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대리운전을 했을 때 소득이나 지금 대리운전을 했을 때의 소득이나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제가 200에서 300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거든요.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은 300 정도 벌고 그냥 부업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분들은 한 200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뭐 열심히 안 하면 300, 열심히 하면 400 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어요. 그때도 수입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콜 가격이 싸져서 수입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100%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숙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숙제는 목적지 배차, 잡의 목적지 설정,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숙제는 뭐 공식적인 단어는 아니죠. 일단 평일날, 월요일부터 목요일날은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동안 2콜이나 또는 4만원을 완료 또는 접수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이나 공휴일 전 평일, 그러니까 금요일이나 공휴일 전 평일은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5월 5일이 수요일인데 공휴일이면 5월 4일이 화요일인데 또 불구하고 금요일 적용을 받아서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3콜이나 또는 5만원을 맞추면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료나 접수도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접수도 포함이라는 얘기는 12시 59분에 오다를 잡아도 한 콜 잡은 걸로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금요일 날은 9시 1분에 완료를 해도 그것도 한 콜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뭐 8시 때 잡았던 7시 때 잡았던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완료가 됩니다. 본인이 오달 잡은 시간으로부터 2시간이 지나면 내가 완료를 안 해도 자동 완료가 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7시 1분에 잡은 거는 9시 1분에까지 완료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뭐 완료를 해야 될 상황이면 완료를 해야 되고 완료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자동으로 9시 1분에 완료가 되니까 2시간 후에 자동이 완료되니까 그때 완료를 해서 한 콜 숙제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또는 본인이 일하지 않은 날 그리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본인이 일하지 않은 날은 숙제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그리고 숙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새벽 1시부터 24시간 동안 좋은 콜이 안 들어옵니다. 자동이 100% 안 들어오진 않아요. 자동이 가끔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자동이 거의 안 들어오고 좋은 콜이 안 들어오고 바닥 콜로만 일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24시간 동안. 근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숙제를 못했다. 일은 나왔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72시간을 영향을 받고요. 보통은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부터 24시간 동안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로지에서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입니다. 하루의 개념 안에서 숙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하는 시간에만 숙제를 하는 건 맞지만 이 하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로지에서 얘기하는 하루의 개념은 저녁 7시부터 새벽 7시까지입니다. 12시간이 하루예요. 낮에 탁송을 여러 건 타거나 대리를 여러 건 탔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녁 때 7시 전에 뭐 한 콜이나 두 콜이나 뭐 세 콜이나 오달 탔고 저녁 때 일을 안 했으면 숙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는 7시 이후에 잡은 오다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7시 이후에 한 콜을 잡고 뭐 세 콜을 잡았어요. 근데 10시 전에 다 마쳤어. 그리고 10시 이후에는 한 콜도 안 탔어요. 그러면은 숙제를 안 하게 됩니다. 또는 10시 이후에 한 콜만 타거나 4만원 미만짜리 한 콜만 타거나 그러면 숙제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7시 때 8시 때 많이 했어도. 마찬가지로 또 새벽 1시 이후에 1시까지 일을 안 하다가 1시 이후에 한 콜이나 뭐 두 콜이나 세 콜이나 뭐 일을 한 콜이라도 완료를 하면 그것도 숙제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프로그램을 켜놓고 있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완료된 콜이 한 콜이라도 있어야 그날 숙제를 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9시에 한 콜을 잡았는데 그게 캔슬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일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날 숙제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일을 안 한 날이 돼요. 그리고 새벽에 1시에까지 아무것도 일을 안 했어요. 그럼 1시가 되면 자배 도착지 미배차가 뜹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한 게 돼요. 안 한 걸로 딱 떠요. 근데 그게 언제 풀리냐면 아침 7시가 되면 자동으로 이제 아무 콜도 안 탔을 경우에는 자배 도착지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게 되는 거예요. 숙제를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2, 3시에 한 콜을 타거나 2콜을 타거나 3콜을 타면 이제 24시간 동안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숙제가 안 한 걸로 미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이나 새벽에도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숙제를 못했으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능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까먹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는 형님을 만나가지고 그 형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담배를 몇 개 폈습니다. 근데 제가 금연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데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금연의 과정 중에 담배를 조금 피우는 것도 금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한번 폈다고 실패했다고 포기하는 게 정말 실패고, 중간에 한번 폈다고 해서 그 실패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내일부터 다시 금연을 시작할 겁니다. 오늘 제가 핀 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너무 피우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 다시 또 금연 시작하고, 제가 담배를 만약에 다시 피우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